여러분, 요즘 손주들이 뭐만 하면 할머니, 챗GPT한테 물어봐 봐요. 라고 하지 않나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리한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태수 씨, 68살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사실 요즘 철물점 장사가 예전 같지 않죠. 큰 마트들이 생기고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단골들이 있고 근처 공장에서 부품을 주문하시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이분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전기세 고지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30년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냉장고도 하나, 형광등 몇 개, 선풍기 하나가 전부인 철물점인데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전기를 낭비한 적이 있나? 박 씨는 밤마다 고민하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았나? 형광등을 끄지 않고 나간 적이 있나? 계속 자책하셨죠.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전기세는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35%나 오른 겁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옆 동네 배순자 씨, 칠순이신데요. 작은 빵집을 운영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구우시고 손님들한테 따뜻한 빵을 대접하시는 게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 씨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븐 돌리는 시간을 줄여야 하나? 그럼 빵 만들 시간이 부족한데. 이분은 결국 영업시간을 줄이셨습니다. 오후 5시면 문을 닫으시죠. 예전엔 저녁 8시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전기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 씨와 배 씨가 전기를 낭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전기를 아끼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 컴퓨터들이 모인 곳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415테라와트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거의 8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되면 945테라와트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뛰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구 106만 명이 사는 고양시 전체 가정이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한 건물이 말입니다. 그럼 이 전기를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우리입니다. 전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전기세에 반영됩니다. 박 씨와 배 씨 같은 일반 국민들이 그 부담을 나눠서 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압으로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8년이면 지금보다 6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대형 원전 3개를 더 지어야 할 양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3개나 짓는 게 가능할까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 주민동의, 건설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발전소를 더 돌려야겠죠. 특히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돌립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환경에도 안 좋고 발전 비용도 비쌉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충북 청주에 사시는 윤미경 씨, 65살이신데요.
이분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십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셨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터줏대감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윤 씨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6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슈퍼마켓이니까 냉장고를 여러 대 돌려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윤 씨는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번 돈을 이렇게 전기세로 다 내야 하나 싶으셨죠. 결국 냉장고 몇 대를 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덜 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윤 씨는 매장 조명도 반만 켜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들이 가게가 왜 이렇게 어둡냐고 물어보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하신 분이 전기세 때문에 가게를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철수 씨, 7순이신데요. 이분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십니다. 명함이랑 전단지 같은 걸 인쇄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명함을 잘 안 쓴다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필요하니까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쇄기를 돌리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컬러 인쇄는 더 그렇습니다. 정 씨는 작년부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컬러 인쇄는 안 받겠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컬러 인쇄를 하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익이 거의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세가 폭등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전기세가 이렇게 오른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업의 전력 사용량이 산업용 전력의 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3.8%였는데 말입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고객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연결 속도가 빠르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IT 전문 인력도 수도권에 많으니까 인력 수급도 쉽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력망은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발전소는 주로 지방에 있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계속 늘어나면서 송전선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게다가 송전선을 확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지 선정, 주민동의, 환경평가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기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미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도 지금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석탄 발전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필라델피아 도시권 전체 가구가 쓰는 전력량만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가구가 쓸 전기를 한 건물이 다 쓰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석탄 발전소를 닫았는데 결국 천연가스 발전소를 여러 개 짓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세 폭등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18, 우리 돈으로 약 26,5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16 정도 오른다고 하죠. 고작 2만 원 정도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전기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8%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은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은 미국보다 상황이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인데 그중 601개가 수도권에 몰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전력망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한 신규 데이터 센터가 150곳이나 됩니다. 이들이 요청한 전력 용량이 9.36기가와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161곳의 총용량이 2.57기가와트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이 전기를 다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 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거나 전기를 아껴야겠죠. 그런데 발전소를 더 돌리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전기세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박씨, 배씨, 윤씨, 정씨 같은 서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AI 서비스로 돈을 버는 건 대기업들인데 그 전기세 부담은 서민들이 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전기를 더 만들려면 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전문가들 계산에 따르면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로 약 25억 톤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뉴욕, 시카고, 휴스턴 대도시권을 합친 것만큼의 탄소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AI를 쓰는 대가로 지구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를 안 쓰면 될까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AI는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AI를 쓰고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막는데도 AI를 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을 따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도 일반 산업용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과 다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씁니다. 인도를 보세요. 인도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40%나 깎아줍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요금을 매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값을 따로 책정하고 그 부담을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 수도권 전력망이 버티지 못합니다. 정부가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3기가와트급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에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면 수도권 전력망 부담도 줄어들고 지방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춘천과 세종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스스로도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AI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사소한 질문까지 챗GPT한테 물어본다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해주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할머니도 알아 라고요. 물론 AI가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엄청난 전력 소비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씨, 69살이신데요. 이분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십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거 파시죠. 45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시다가 올해 초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45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단골들한테 미안하네. 김 씨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평생 일구어온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하셨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스스로도 전기를 아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박 씨와 배 씨, 윤 씨와 정 씨, 김 씨가 다시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